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9월 2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신문들도 화천대유,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 후보 이재명 지사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는 화천대유와 관련한 대장동 특혜 의혹, 여기에 대한 많은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조성은 씨, 어제 제가 제보자 조성은 씨가 거의 정부 돈을 빼오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 그런 기사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또 관련해서 후속 기사도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인데 대구 경북 민심 표심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 여론조사 결과도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해서는 각 언론마다 단독 기사들을 무더기로 막 쏟아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혹의 줄기가 고구마 줄기처럼 캐고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톱에서는 천하동인 멤버들, 화천대유의 자회사죠. 7개, 7호까지는 그 천하동인 멤버들이 대장동 개발하기 전에 미리 땅을 사뒀는데 32%나 사뒀다. 전체 그 29만 평이죠. 29만 평을 개발을 하는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를 미리 땅을 사뒀다는 겁니다. 개발 정보를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다 알고 이것이 돈이 된다 해서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들었던 겁니다. 남욱 정영학, 한 사람은 남욱 변호사, 또 정영학은 이 회계사죠. 이 천하동인에 투자를 했던 이 사람들이 관여한 부동산 개발사가 2009년에 이미 땅을 선점을 했고 그 시점에 LH가 공영 개발을 포기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다시 공영 개발에 나섰지만 그때 이재명이 성남시장이었죠. 민간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수익을 독식을 해버렸고, 그래서 화천대유 그리고 자회사인 천하동인에 이익을 몰아줬다. 자, 그거 다 알고 땅을 미리 사뒀다는 것이고, 중앙일보 일면톱은 화천대유에서 박영수 전 특검 딸에게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했다. 딸이 화천대유에 근무를 했었죠. 그리고 박영수는 이 고문으로 했으면서, 화천대유 고문으로 했으면서 연봉 2억 원을 받아간 그런 사실이 있죠. 자, 박영수 특검의 딸이 이번에는 이 화천대유가 보유하고 있던 분양되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 한 2, 3년 전에는 미분양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 아파트 가격도 폭등을 했죠. 그런데 불과 6월에, 석 달 전입니다. 석 달 전 6월에 당시 2, 3년 전에 분양가 7억 원에 그냥 넘겨줬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을, 화천대유가 가지고 있던 것을.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가격이 한 15억 되니까 한 3개월 사이에 7억을 15억으로 또 만든 이런 마법이 또 일어났습니다. 자, 이 각상도 의원 아들은 여기서 퇴직금을 50억을 받았죠. 논란이 되고 있는데, 또 이것은 박영수 딸도 최근에 여기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얼마인가 이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상태에서 또 아파트를 원래 가격에 넘겨받아서 불과 3개월 사이에 7, 8억 원을 또 남기는, 자,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고, 자, 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 아파트 잔여분을 최근 분양받아 논란이다. 이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 2015년 6월에 입사했으며 최근 퇴직 절차를 밟고 있는 딸이죠. 자, 박영수 특검, 이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인물이죠. 장본인이죠. 그런데 본인이 그 전에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또 편의를 제공받고 선물을 받고 해서 이 논란을 빚었는데, 이번에는 또 본인이 이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를 받았고, 또 딸이 취업을 했고, 딸이 또 아파트를 헐값에 분양받고 막 이런 논란에 휩싸이고 있으니, 과연 누가 누구를 단죄를 했는지, 단죄를 할 자격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이 머니투데이 이 법조 기자 출신 김만배 씨가 어제 경찰에 출두를 했습니다. 용산경찰서에 출두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송구스럽다.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또 본인이 한 30명 정도 대규모 법률
법률 고문단을 꾸리고 있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었죠. 30명 정도. 뭐 그 안에는 뭐 대법관 출신도 있고 뭐 검찰총장 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가성은 없었다. 그 30명 초호화 법률 고문단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형님들, 멘토 같은 분들이랑 못 썼다. 뜻하지 않게 구설에 휘말리게 됐다. 김만배, 좋아하는 형님들 법률단으로 모셨다. 그리고 회사 돈으로 대여받은 473억이 어디로 갔느냐. 이것이 또 캐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운영비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앙일보 3면입니다. 김만배, 좋아하는 형님들 법률단으로 모셨다. 형님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조 출입 기자를 하면서 알게 된 검사들, 판사들 이런 사람들을 형님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보통 기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취재원과의 사례에 불가건 불가원의 관계를 유지를 하죠. 그래서 뭐 호칭도 꼬박꼬박 그 정식 호칭, 뭐 아무무게 변호사 뭐 이렇게 부르지 형님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형님들이라고 기자가 취재원을 부를 정도로 밀착이 돼 있었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김만배는 또 곽상도 아들은 산재를 당해서 그런 거액을 줬다. 그런데 근로공단에서는 5년간 산재 신청 없었다. 그 하천대유에서 산재 신청 없었다. 이렇게 또 엇갈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은 여러 가지 이 포인트가 있죠. 언론이 이렇게 대형 사건이 일어나면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기사 방향을 가지고 갈지 그것은 내부 회의에서 편집 회의에서 막 결정을 합니다. 지금 한겨레 신문은 진보 성향 신문이죠. 곽상도에게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아들 50억 알고도 뭉갰다. 이것은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김기현 원내대표가 추석 전에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 제보를 받았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어야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추석 연휴, 추석 민심을 고려했든지 뭉개버렸습니다. 뭉개고 언론에서 로컬뉴스에서 언론에서 먼저 터뜨리니까 이것이 더 문제가 더 커져버린 겁니다. 물론 사전 먼저 이 고백을 했어도 실토를 했어도 문제가 덮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차라리 그렇게 해서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되면은 당 차원에서는 당은 좀 이미지가 그렇게 이 곽상도 이미지는 그 많이 그대로 망가지겠지만은 당 이미지는 약간은 좀 먼저 실토를 했으면 나아질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뭉갠 겁니다. 이 전략적 판단 미소죠. 뭐 이준석 지금 대표도 그렇고 김기현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김기현이 추석 전에 제보받은 건 사실이다. 그리고 곽상도에 확인하고도 조처를 안 취했다. 이준석은 이제 와서 육참 골단 기조로 대응하겠다. 결단해라. 곽상도 위원직 사퇴해라. 이 이야기죠. 뒷북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50억 퇴직금 그 곽상도 아들이 받은 것을 김기현이 다 알면서도 화천대유 누구 것이냐 이렇게 외쳤느냐 이렇게 이제 역공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야당이 수세에 몰렸죠. 수세에 몰려니 이재명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재명이 몸통 의혹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 위기 돌파를 위해서라도 야당 입장에서는 그 몸통으로 유심받는 이재명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남시 대장동의 택지 개발 특혜 의혹 이것 전에 그 전에도 경기도 그 위례에서도 이런 택지 개발이 있었는데 그 위례 사건도 위례의 그 택지 개발도 대장동의 축소판이다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위례나 이 대장동이나 공통 분모는 결국 이재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자, 이런 그 몸통, 그러니 이 택지 개발 의혹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격 포인트를 맞추기 시작한 것이죠. 위례 수익도 150억 원이 넘는데 그 돈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앞서서 이루어진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도 추가로 제기하면서 이제 공세를 다시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2013년에 성남 위례 신도시, 같은 성남입니다. 성남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축소판,
의혹이 있다. 그래서 가장 큰 공통 분모는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다. 그래서 이재명이 몸통이다. 위례고 대장동이고 이재명이 몸통이다. 이 이야기죠. 자, 조선일보에서는 그래서 이 이재명과 화천대유의 연결고리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뭐냐 하면은 화천대유 임원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임원이 이한성 씨인데 이한성 천화동인 자회사 천화동인 1호 경영진 참여한 이한성 씨가 있는데 그 이한성 씨가 그 이화영 전 국회의원 지금은 그 킨텍스 사장입니다. 이화영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인데 이 이화영 국회의원이 이재명의 핵심 측근입니다. 전 국회의원이 지금은 킨텍스 경기도 일산에 있는 킨텍스 사장을 하고 있고 그 전에 경기도의 평화부지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해찬의 핵심 측근이죠. 그래서 이해찬과 이재명의 연결고리가 이화영 전 의원이다. 그런데 이화영이 국회의원 할 때 보좌관이 화천대유의 핵심 임원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한번 건너서 이재명과 화천대유의 연결고리가 딱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첫 보인 게 아닙니다. 그 전에 권순일 대법관 그 대법원 판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서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 그 권순일이 화천대유의 법률 고문으로 가서 연봉 2억 원을 받았다. 이런 흔적도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결됐다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화영 보좌관 출신이 화천대유 임원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정황상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죠. 자, 조선일보 일면 하단에 이 기사를 보도를 했고 다른 언론사들도 다 이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하나의 연결고리가 지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설명해드린 그런 내용이 기사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킨텍스 사장인데 경기도가 지분을 33.3% 보유했습니다. 그러니 이 역시 이재명이 낙하산으로 꽂아놓은 것이죠. 이재명이 낙하산으로 꽂아놨는데 그 사람과 가까운 그 사람의 보좌관을 했던 사람이 화천대유의 임원입니다. 화천대유 사내이사이자 천화동인 1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이한성 씨. 자, 이러면 연결고리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동아일보는 사면에 이하영 전 경기도지사 이재명 인수위에서도 활동을 했다. 그리고 이 김만배, 박용수와도 두터운 친분이 있다. 그 사람의 보좌관이 화천대유의 핵심 임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이 몸통이라는 사실이 이 흔적들이 하나씩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초기입니다. 아직 수사당국의 수사도 정식으로 시작이 안 됐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언론의 취재에서 주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화영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고 이한성, 김만배와는 또 대학 동문입니다. 성균관대. 그리고 이한성, 그 보좌관을 지낸 이한성은 하천대유 사내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자금 흐름이나 회계 처리 문제에 의혹을 풀 키맨이다. 자, 키맨이 이재명 핵심 측근의 핵심 측근인 셈이죠.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그 이하영의 보좌관 출신인 이한성 씨가 천화동인 1호 대표로 선임된 것은 화천대유가 이재명과 연관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다. 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다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 최근에 좀 수세에 몰려있죠. 토론회 과정에서도 좀 수세에 몰린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이죠.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통은 이재명이다. 아주 독하게 이야기합니다. 몸통은 이재명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대통령 되면은 화천대유 주인은 감옥행이다. 자, 몸통이 이재명이 이 화천대유 스캔들의 몸통이 이재명이고 그러면은 화천대유 주인이라는 이야기죠. 그 주인은 감옥행이다. 내가 대통령 되면 이재명은 감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동아일보 인터넷판에서 어제 늦게 이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윤석열 총장이 글을 올렸기 때문에
자, 인터넷판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대통령 되면 하춘대유 주인은 감옥 간다. 상당히 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누가 보더라도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직접 이렇게 씁니다. 윤석열이. 본인이 설계자라고 자백하고 사인한 증거까지 명백한데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는가.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장동 같은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 화천대유의 주인은 감옥에 갈 것이다. 이재명이 설계자라고 자백했다는 것은 이 이야기입니다. 그 초기죠. 이 사건이 불거진 초기 14일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초기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는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성남시 공영개발 시스템을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만든 걸 아는데 캠프에 유동규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유동규는 캠프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 이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 설계는 제가 한 것이고 이재명 유동규가 실무자인 경남도시개발공사 담당 임원이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 설계를 했다. 수익 구조도 본인이 설계를 했다. 이 자백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몸통이 이재명이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하천대유 주인은 감옥 간다. 윤석열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윤석열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들은 덮어 씌우기의 달인들이다. 덮어 씌우는데 달인들이다. 상식과 공정, 정의를 짓밟았던 조국 비리를 검찰 개혁을 내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사건의 본질을 변질시키려 했던 것과 똑같은 지금 덮어 씌우기 여론전을 펼치며 조국 사태 시즌2를 만들고 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의 평소 어법과는 상당히 좀 다르죠. 독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좀 저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고발 사주 의혹에 따라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 윤석열 쪽에서는 이 역시도 정치 공작이라고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보자 조성은 씨 제가 어제 그 설명을 드렸지만은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죠. 신뢰성이 크게 흔들고는 이 상황에서 조성은 씨와 관련한 의혹들이 또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조성은 씨가 어제 공수처 가서 포렌식 하는데 본인이 공수처에 다 휴대폰을 제출을 했죠. 고발 사주 의혹 조성은 씨가 공수처 포렌식에 어제 참관을 했다. 이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제 공수처에 가서 윤석열 그 고발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뉴스버스 인터넷 신문에 제보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포렌식에 참관을 했다. 정문 차폐 시설 이용해서 비공개 출석을 했고 제보 사주 의혹을 제보를 사주했다. 이 의혹을 제기한 김계연도 고소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곧 김웅, 손준성도 소환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조성은 씨에 대한 이 신뢰성이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 기사를 소개해드렸죠. 나랏돈 200억 유치할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성과급 7% 달라. 이건 어제 중앙일보가 인터넷판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중앙일보에서 같은 기자가 쓴 겁니다.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어제 이 기사에서 이런 내용이 있죠. 벤처기업에 대해서 정책자금 200억 원을 유치해 올 테니까 성과급으로 유치금의 7%를 달라. 이런 계약서를 쓰고 임원에 취임을 했고 이 마세라티 차량도 제공받았고 뭐 이런 이야기 어제 제가 전해 드렸는데 어제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 벤처 업체 조성원에게 이 계약을 해준 이 벤처 업체 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의 피해를 본 기업이 우리 말고 여러 곳 더 있는 것으로 안다. 조성원 씨가 계약 전에 우리에게 한 말이 내가 다른 여러 기업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줬다. 이렇게 말했다. 자, 조성원 씨가 이렇게 막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긴밀한 관계였기 때문이겠죠. 그때 뭐 제보를 하기 그 과정에서 뭐 8월에만 그 박지원 원장과 이 고급 일식집에서 호텔 일식집에서 롯데호텔 모모야마에서 2번이나 만났다. 그리고 이 박지원 원장과 상당히 밀접한 그런 관계였음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박지원 원장뿐이 아니고 이 여러 사람들을 정부 문재인 정권 사람들을 팔아서 본인이 이 어떤 사업을 따올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업체에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오늘 그 같은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10면 4위면 보시면은 조성은 이번에는 CCTV를 다루는 벤처기업에 국정원 납품 주선을 제안을 했다. 자, 국정원장이 바로 박지원이죠. 자, 국정원에 CCTV 설치하도록 해줄 테니 리베이트 달라. 이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가 벤처기업을 상대로 국가정보원에 폐쇄 해로 TV, CCTV를 납품하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CTV 제조 벤처기업 대표 김모 씨 이야기입니다. 중앙일보의 한 이야기입니다. 직접 조성은 씨가 제안을 했다는 벤처기업 대표가 조성은 씨로부터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인맥을 이용해서 정책자금 유치를 알선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또 조성은 씨가 CCTV 제품을 국가정보원에 납품할 수 있도록 중개도 해줄 수 있다. 이런 제안도 했다. 또 조성은 씨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도 내가 알고 있고 중기 벤처부 쪽 사람도 아는데 자금이 필요하면 내가 알선해 줄 수 있다. 무선 CCTV를 국정원 같은 데 설치하면 좋겠는데 알아봐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김 씨가 그 업체를 운영하는 제조 벤처 그 CCTV 제조 벤처기업 대표 김 씨가 조성은에게 그렇다면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제품 소개 자료도 막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 왜? 그 연락이 끊긴 시점은 조성은 씨가 언론에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하던 시기와 겹친다. 막 논란이 됐으니 더 이상 이거 하기는 어려워진 거죠. 자, 그래서 거쳤는데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내가 날았던 200억 유치할 수 있으니 승가급 7% 달라. 이건 지난 4월 달입니다. 4월 달이고 뭐 국정원 납품 조선하겠다. 이거는 또 8월경입니다. 8월 9월경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일뿐이겠느냐? 다른 또 얼마나 많은 국정원장을 박지원을 팔아서 아니면 중소벤처기업부 뭐 이런 데 팔아서 얼마나 많은 또 업체에 여러 업체가 있다고 했으니 얼마나 많은 업체에 이렇게 내가 정부 돈을 내 마음대로 끌어올 수 있다. 뭐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내가 다 루트가 있다. 이렇게 해서 다녔는데 실제로 성사된 것은 없겠느냐. 자, 그런 의혹도 새롭게 파헤쳐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오늘 아침 조간 기사는 영남일보 기사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경선 곧 8강에서 4강으로 압축이 되죠. 4강으로 압축되고 다시 한 명으로 최종 선발될 때까지는 이 책임당원 투표 비율이 점점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책임당원의 30%가 대구 경북에 있죠. 그리고 대구 경북과 그 책임당원들은 투표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후보들이 대구 경북으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대구 경북 민심은 어떨까? 중앙일보와 KBS, 대구 KBS가 공동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야권 후보, 보수 진영 후보 적합도를 물어보니 윤석열이 압도적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홍준표가 역전했다는 조사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윤석열이 거의 2배로 앞서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윤석열 45.7, 홍준표 26.8, 유승민은 7.7%입니다. 자, 지금 홍준표는 대구가 지역구입니다. 유승민도 대구가 지역구였죠. 그런데
지금 대구 민심은 윤석열이 앞서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7월보다 윤석열은 4.9%포인트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홍준표도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15.9%나 올랐지만 아직도 여전히 윤석열에게 거의 절반은 좀 더 되죠. 어쨌든 이 반타작 거의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아마도 본선 경쟁력을 대구 경북 유권자들이 많이 따지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9월 28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